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운전을 마친 후 86분 뒤에 음주 측정을 한 사건입니다. A씨는 공사장 인부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A씨는 일을 마치고 술에 만취해서 차 안에서 시동을 건 채로 잠이 듭니다. 근데 그 주차된 장소가 도로 한가운데는 아니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였다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증명이 되죠. 근데 이 사건은 도로 한가운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A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1%가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처음에 경찰관이 A씨를 흔들어서 깨웠는데 A씨는 상당 시간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 만취해서. 그리고 깬 뒤에도 동문서답하면서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저녁 먹으면서 반주를 했다고 했다가 술을 먹지 않았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합니다. 즉 누가 봐도 술에 완전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나는 공사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를 샀다. 그리고 운전하여 이동해서 주차한 후에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하지는 않았다. 단지 잠들었을 뿐이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즉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죠. 법원은 이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즉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됐다고 봤지요. 하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2심이 보기에 일단 블랙박스에 마지막 운전을 한 시기는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31분에 마지막 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을 한 시기는 이 마지막 운전을 한 후 86분, 즉 약 3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3시간이 지나서 측정한 알코올 수치가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볼 수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비록 운전을 한 시점과 3시간 지나서 나온 수치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운전 당시에는 이 정도 수치였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워낙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3시간 전에 운전할 당시에도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검사는 A씨는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차 안에서 술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보면 술을 구매하는 장면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블랙박스에 모든 장면이 녹화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블랙박스 보면 특정한 이제 외부 충격이나 이벤트 발생 시에 드문드문 녹화가 되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드문드문 녹화된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구매하는 장면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구매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이 정차한 후에 차 안에서 술을 먹고 잠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비록 술병이 차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워낙 시간적 간격이 길었기 때문에 그 3시간이 지났죠. 음주 측정할 때까지. 그래서 차 안에서 술을 먹고 잠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형사공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고도의 개연성, 즉 고도의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즉 유죄를 입증해야 되죠. 근데 이제 법원이 블랙박스나 뭐 음주 수치 이런 증거들을 볼 때 A씨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정차한 후에 차 안에서 술을 먹고 잠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음주 수치가 운전 당시에 음주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훈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